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1월 1일입니다. 해 뜨는 건 다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밤만 해도 마음 먹고 해를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늦게 잠이 들어서 늦잠 잤어요. 뭐 또 내일 보면 되니까요. 뉴스 보니까 저 해안도로 쪽 이런데 막 인파가 몰리더라고. 그 명소가 다 차단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임수하고 이제 개수 남았잖아요. 개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수 찍고 나면 제가 이제 이사 준비하고 이사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뭐 싹 다 여기 건 다 버리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 유튜브 찍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칠판도 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영상이 못 올라오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또 그때 돼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임수 개수 남았으니까 임수 신축년. 자, 임수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바다, 큰 바다나 호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수가 뜻하는 거는 물이지만 바다, 호수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크고 멀고 긴 것도 임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임수는 천간의 끝이기 때문에 임수 개수 자체가 천간의 끝이기 때문에 종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끝은 다시 또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수는 또 다시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간목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임수도 그렇게 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맨 임수 개수의 특징은 그렇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이거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인데, 첫 번째는 이제 조후를 조금 봐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 차가운 기운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기운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수가 얼마나 청하냐, 얼마나 깨끗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순류를 하느냐, 역류를 하느냐 그런 걸 봐야 되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또 지나치게 또 깨끗한 물이면 또 병이 되잖아요.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못 살듯이. 그래서 그런 특히 유난히 임수 개수들은 오행, 음양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야 되는 일주다. 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자, 임자일주, 그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임수 개수의 문제는 전부 통틀어서 차가웠다는 거죠. 기운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수는 지혜 또는 총명하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수의 의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일간들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수일간들은. 그리고 어떤 곳에든지 물의 특성상 적응을 잘하죠. 내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은 바위가 있든 흙이 있든 뭐가 있든지 다 피해서 다니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걸로 흡수도 할 수 있고 배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다. 임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 기운이 많아지면 사축 합이 되잖아요. 사축 합이 되면 이 수 기운들은 화 기운들이 남들이 못 보던 것을 잘 보는 성격이 있다면 수 기운들은 남들이 못 듣는 것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촉 같은 거, 감성 같은 것들이 풍부하다는 거죠. 감성 같은 것들이. 음.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뭡니까? 간여시동도 되고 양인도 깔고 있고 급제도 있고 하니까 기본 임수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자일주, 특히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자기만의 강한 그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축 합으로 돼서 금생수되고 수의 뿌리가 되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오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오행이 다른 오행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병화나 정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다 화전돼서 병화 정화가 꺼져서 금년에는 탈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이 토가 있다면은 이 토가 관성이 또 그 수다 토류 토가 휩쓸려 가니까 관성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직업이 바뀐다든지 심리가 좀 불안해진다든지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지가 합의됐죠. 합의돼 갖고 수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금도 수를 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 수기운도 나를 생하는 데 목적이 됐어요. 뿌리가 되는 건 좋지만 간여지독이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뿌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요, 성격이 조금 급하고 좀 모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우선적으로 뭐냐면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자기 본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해서 관이 들어와서 합의된다는 것은 물론 관이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제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요것만 이렇게 다 보면 취업운이나 뭐 결혼운, 승진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화 기운을 살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수국화, 화생토 이렇게 가니까 재생관을 어떻게 잘 살리냐, 거기에 따라서 한 해 운이 달려 있다. 기왕이면 사주가 차가워지니까 열기를 내뿜을 수 있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무조건 활발하게 활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문제하고. 자, 이민 이민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있고 재가 있고 식이 있어요. 그죠? 지장간에 일지지장간이 식재간을 다 깔고 있는 사람이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나 재주가 많은 거죠.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죠?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활동력, 사교성, 내 재주,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민주들은 인기도 많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는 구설 같은 건 있겠지만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이민일주들이 현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올 한 해가 신축년에는 금생수로해서 나한테는 강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야. 뿌리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민일주들은 올해는 그러니까 결론을 딱 짓고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이 이민일주에게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끝맺음을 잘 할수록 자기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이민일주들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민은 완전 양간이죠. 그죠? 신축은 완전 음간입니다. 지장간까지. 지장간도 다 양으로 되어 있고,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민은 음의 기호를 만나서 음양의 조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성이 견고하고 탄탄한 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조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괜찮은 한 해가 됩니다. 연애 운도 그렇고 직장 운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작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틀렸겠지만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음양의 조화가 잘 되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민은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상을 제 걸 저는 안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막 내용이 없어. 별 내용 없는데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이 없는데 그죠. 요점 빨리 보실 분들은 넘겨서 봐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하고 끝내게 됐습니다. 자, 진축. 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게 천간의 마음이라고 했으면 현실은 지지라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관성이 관성을 만났잖아요. 그럼 관이 당연히 커지겠죠. 토의 기운이. 근데 토의 성향, 토의 역할은 뭐냐면 만물을 생해주는데, 예? 가색을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게 동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만물을 자생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임진은. 근데 이게 물상으로 보면 뭐 흑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물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미나가 많겠지만, 음,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지에 진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주가 많습니다. 진토, 진술충미도 그렇지만 그 중에 진토. 그 용의 특성상 변화무쌍하고 재주가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진토는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어요. 인이나 묘가 붙어 있으면 목국으로 가는 거지. 신이나 자학하면 수국으로 변하는 거죠. 유금이 있으면 금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막 변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분야에서도 다 관심을 가는 거야. 뭐, 그 뭐라고 합니까? 기계도 잘 다룰 줄 알고, 뭐 만드는 것도 조금 잘하고, 뭐 음악, 피아노 예술 같은 것도 조금씩 잘하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딱히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토 깔고 있으면. 음. 근데 일지에 자고를 깔고 있잖아요. 괴강에 자고를 깔고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불안, 초조 심리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습하니까 물 기운으로 가니까 차가운 기운으로 가니까 그죠? 그런 게 유난히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막 꿈도 안 꾸는 꿈도 많이 꿀 수도 있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 자체가 묘지의 논이니까 이 진토가 건드릴 때, 음? 형이나 충이나 뭐 이렇게 될 때 건드릴 때, 그때는 뭐가 생기냐요? 건강 조심. 건강 문제는 분명히 생길 거고. 일지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그럼 인성을 써야 되겠죠, 인성을. 인성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편관인 무토, 개수, 응?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조금 그런 성향을 우울하고 뭐 고독하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성향을 조금 이 무게 합을 해서 좀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 같은 거를 평소와는 다르게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책을 읽든가 자격증을 따든지 인성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습한 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건강 문제는 항상 임수 개수는 어쨌든 건강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고 지병이 있으시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모일주 특징, 재성을 깔고 있죠. 태지가 있죠. 뭐 제일 좋잖아.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쓸 만큼의 돈은 항상 생기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힘들다 해도 그때 되면 딱 그만큼의 돈이 생겨요. 태지를 깔고 있으면, 재성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돈이 없다고 하냐면 자기 쓸 만큼만 생기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음. 이것도 그렇지만 여느 일주들도 제외하고 오화 자체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성격이 좀 급하죠. 성격이 급한 게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막 특히 뭐 운전하고 이럴 때 막 성격 나온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오화를 깔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지를 오화 깔고 있거나 아니면 이모 일주든 무슨 일주든지 간에 정신적인 질환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저처럼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커지지 하지만 이모 일주는 그거잖아요. 수화 상징도 되고 수화 기제도 되고 하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모일주가 이 운과 상관없이 그 재관쌍미라 해서 권력하고 재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관쌍미 역할이 안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탕화가 된다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탕화는 커진다는 거거든.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의 운에 따라서 내가 그 신왕하거나 신강하다면은 수화 기제로 해서 아주 좋아지겠죠. 이 관성도 확실히 살아나고 돈이나 직장, 명예, 뭐 연애운 이런 것들이 올해는 더욱 커지고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년에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음. 이 축토가 습토라서 오화의 강한 힘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데 자칫하면요 수기가 만약에 다른 원국에 수기가 많다고 하면 이 호가 꺼질 수가 있어요. 수다 화증으로 꺼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건강 조심, 화에 관한 건강, 심장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눈, 시력 이런 쪽으로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제. 이게 습한 토가 들어와서 오화를 잡아주는 역할도 좋지만 만약에 너무 그 수기가 많다면은 이 화기운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내 일지라서 내 앉은 자리, 배우자와의 관계, 내가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일주만 알면 내 그 일주가 조화가 어떻게 돼 있냐 그것만 잘 보시면 모자린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임신. 임신을 이렇게 보면 임신만 딱 보면 이거야말로 청한 물이죠. 깨끗한 물. 그죠? 맑고 투명한 물이죠. 임신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맑고 깨끗한 물인데 이게 금의 기운이 적당히 있어야지 맑고 깨끗한 물로 중화돼서 가는 거지. 너무 과하면 철분이 많아지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물의 역할을 또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 되면 그 철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중금속이 오염된 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탁수로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과의 당연한 관계, 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임신일주가 저는 그 공망을요 막 비중 있게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공망을 비중 있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공망이 술의 공망인 분들이 있잖아요. 임신이 술의 공망이냐. 술의 공망인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는 게 좋냐 하면
어느 쪽에 관심 있나 하면 철학이나 이런 종교 문제, 철학 문제, 또 우리가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영감이 발달해 있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고, 이 수레 천문을 공부하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 활인 쪽으로 종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게 개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수레 공방이라서 조금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고 나를 조금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런 기분, 마음을 가지면 운이 조금 이렇게 차가워서 안 좋게 갈지라도 좋게 풀어갈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신금에 신무인경 이렇게 있잖아요. 신무인경 있으면 이게 그게 되잖아. 살인상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리스마 있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가운 길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또 힘을 받는 거야. 전부 다 이 또 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금수만 커진다는 거지. 금수만 커진다는 것은 뭘 필요합니까? 목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임신일주들이 신축년에는 금수가 커져서 내가 차가운 기운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송사는 분명히. 하지만 목화의 운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목화의 운을. 또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등산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하시면 충분한 개운이 할 수 있죠. 건강관리, 임수 개수는 어쨌든 신축년에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다른 문제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임술. 자, 임술은 대단하죠, 성격. 그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백호에다가 임술이, 괴강에다가, 근데 칠사까지 깔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양인이 중복되거나, 백호, 괴강, 칠살 이렇게 되면 평탄한 삶은 살기 힘들어요. 이 그래프가 조금 심하죠. 이렇게 대꾸받고 또 심해지고 어, 그렇게 풍파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임술 일조가 있으면 폭풍 전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겉은 조용하고 차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딱 건드려 줄 때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임술이. 그래서 임술 일주는 그만큼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격이 대단한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본인이 그런 성격을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자신을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양을 많이 하시면 좋은 거고 또 이게 술토 자체가 재성의 고지라서 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내 성격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근데 그거를 내가 취할 수 있나 없나는 나한테 달린 거야. 내 성격에. 음. 근데 이렇게 돼서 축토가 들어와서 축술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 형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더 괴팍해지거나 욱하는 성격이나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그쪽으로 쓰시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수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쏟는다면 돈을 버는 재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뭐 강한 살을 쓰는 직업으로 가시면 좋죠. 뭐 군인, 검찰, 경찰,
뭐 예능 쪽으로 가시면 좋지만 아니시라면은 무조건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내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술토에도 보면 신정무가 있고 개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 합해서 합이 되죠. 축술형도 되지만 합도 되는 거예요. 그럼 토가 많아지잖아. 그럼 관성이 관살태양으로 가는 거예요. 관살이 많아, 관살 혼잡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죠. 이렇게 되면 형하고 되지만, 근데 이 정화가 있으니까 합이 풀리기도 합니다. 합이 풀리기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술일주들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나의 마음의 수양, 그걸 가장 중점으로 두고 신축년에는 막 일 벌리고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조금 뒤에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참는 게 힘들지만 한 번쯤 두 번쯤 이렇게 참아보는 것도 일주일주의가 신축년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마 한 단계 두 단계 훨씬 더 발전해 있는 내 모습을 연말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수일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 개수일간 끝내놓고 내일이나 올려놓고 준비 좀 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 한 해에는 전부 뭐 대박 날 수는 없으니까 현상 유지만 잘 하시고, 마음의 좀 안정, 우리 코로나도 좀 안정되고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